결혼식 날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웨딩드레스도 휴대폰도 구두도 그대로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녀. 그날 하객들 앞에서 신랑은 믿을 수 없는 굴욕과 충격을 동시에 겪어야 했습니다. 과연 신부는 왜 결혼식을 버리고 사라진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 오후 2시 하객들의 설레는 웃음소리가 예식장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민재는 검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단상 위에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열애 끝에 드디어 맞이하게 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던가요? 하객석에는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까지 200여 명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축복의 미소를 지으며 신부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예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신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신부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어요. 신부 들러리가 급하게 달려와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긴장해서 그런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민재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민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들러리와 웨딩 플래너가 급하게 뒤따랐죠. 대기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진의 웨딩드레스가 의자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하이힐은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부케도 휴대폰도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모두 그대로 남겨진 채 수진만 사라진 상태였어요. 마치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수진 씨가 어디 갔을까요? 들러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예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결혼 직전에 마음이 바뀐 건가? 민재 씨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민재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신랑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갔고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의 당황한 표정,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까지. 결국 예식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예식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민재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관할 경찰서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경우에는 실종 신고 접수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며칠 더 기다려 보시죠.
경찰관의 말에 민재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수진이 스스로 도망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경찰서를 나와 직접 수진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마음먹었죠. 첫 번째로 연락한 것은 수진의 절친한 친구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아, 혹시 수진이가 최근에 이상한 얘기 한 거 없어? 실은 며칠 전부터 수진이가 좀 이상했어. 자꾸 뒤를 돌아보고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거든. 미영의 말에 민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날 밤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했어.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끊어버렸지. 민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대학 동기인 소희의 증언도 비슷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도 자꾸 누군가한테 전화 오면 피하려고 했어.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예 전화도 잘 안 받았고 모든 증언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혼식 당일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민재는 수진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함께 살 신혼집을 이미 마련해둔 상태였지만 수진은 결혼 전까지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열쇠는 결혼 준비를 위해 미리 받아둔 상태였어요. 방 안은 언뜻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한 것입니다. 수진이 알려줬던 생일 조합으로 금고를 열었을 때 민재는 경악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다량의 병원 영수증들이 들어있었어요. 모두 수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민재가 알고 있던 수진의 건강 상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 불안장애 치료, 수면제 처방전까지. 이게 다 뭐야? 수진이가 왜 이런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들, 그리고 채권 추심 통지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거든요. 금액을 보고 민재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채무였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쪽지에는 손으로 쓴 위협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겠다. 결혼식도 예외는 없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사라진 것은 단순한 결혼 회피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낯선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려니 생각했지만 남자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민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남자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자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서세요. 민재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남자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들었고 민재도 뒤를 따랐어요. 3층 계단에서 결국 남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날 따라다닌 거죠? 아니에요. 그냥. 남자는 말을 더듬으며 서류 봉투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봉투에서 사진들이 흩어져 나왔는데 모두 수진의 사진들이었어요. 일상생활을 찍은 몰카 같은 사진들부터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까지
누군가가 수진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진들 사이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민재가 그것을 열어보자 손으로 쓴 협박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채무가 3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부를 영영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남자는 민재가 편지를 읽는 사이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민재가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들이 수진이를 어디 데려간 거예요? 당장 말하세요. 전 그냥 심부름만 한 거예요. 자세한 건 정말 몰라요. 민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어요. 협박장과 몰카 사진들, 그리고 붙잡았던 남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10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빚이 수진에게 고스란히 넘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었지만 갚지 못하면서 고리대금업자들의 손에 넘어갔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억 원대까지 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은 지난 2년간 이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감시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민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거죠. 수진 씨는 민재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더욱 큰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채권자들이 결혼하면 도망갈 생각이냐, 신랑까지 끌어들여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진 씨는 민재 씨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럼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CCTV 분석 결과 결혼식 당일 오후 수진 씨가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고리대금업자들의 소재도 추적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어요. 수진이 실종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충청도의 한 모텔에서 발견되었어요. 민재는 즉시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모텔은 외곽의 허름한 곳이었어요.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방 안에서 수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처음 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결혼식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파리하게 야윈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재를 보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재 씨,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 인생까지 망칠까 봐. 수진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협박했어요. 당신한테도 해를 끼칠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냈어요. 바보야.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구나.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말해요? 3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기쁨도 고통도 함께 나눈다는 뜻이잖아.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도망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
나도 내 인생의 일부야. 같이 싸워야지. 그게 우리가 약속한 거야. 수지는 민재의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2주간 혼자 견뎌온 두려움과 절망감이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고발 절차를 밟은 후 민재와 수지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혼자서 3억 원의 빚을 떠안겠다는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진 아버지의 원래 채무가 얼마였는지부터 추적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이자를 부풀린 부분을 찾아내어 법정에서 다투기로 한 것이에요. 또한 수진을 협박하고 감시했던 행위들도 모두 고발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호사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데 무서울 게 없어요. 그들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웅장한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지만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조용히 부부가 되었어요. 미안해, 민재야.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되어서. 뭔 소리야. 결혼식은 하루지만 결혼은 평생이잖아. 민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잖아.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맞서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법정 투쟁 끝에 채무는 원금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고리대금업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정직하게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로 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끝내 사랑은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부의 사라짐 뒤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우기로 다짐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혼식 날 신부가 사라진다면 끝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떠나버리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힐링 극장이었습니다.